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판별식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판별한다고 하면 어떤 종류를 판별한다라는 게 어떤 어감적으로 확실하죠. 예. 그때 이제 판별식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 이걸 중근이라 부르죠. 중복된 근. 자, 중복된 근은 근이 두 개인 겁니다.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이 종류를 판별하는 식이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근을 구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근을 구하지 않고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근의 공식에서 시작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얘는 다른 그 문자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근호 안에 있습니다. 근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양수냐, 음이냐, 음이 아니냐가 중요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양수면, 그러니까 음이 아니면 실근을 갖게 된다는 소리죠. 음수면 허근을 갖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호 안이 음수니까 이건 실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판별식 D라고 표시할 건데요. 판별식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고 판별식이 음수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엔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 있죠. 그래서 얘가 0이 돼버리면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그냥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라면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 중복된 근, 얘를 중근이라고 부르죠. 중근. 중복이라고 써놨네. 중근이라고 바꿨을게요. 중복된 근의 줄임말 중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녀석,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의 위치 때문에 얘를 판별식이라 부르게 되고, 그거 판별식이 양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부르고 판별식이 음이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실근이란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뜻이 돼버리겠죠. 자, 더불어서 알아둘게요. 우리가 4분의 D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4분의 D라고 하는 녀석은 짝수 공식 사용하죠. 2b 프라임이 얼마일 때 b일 때 쓰는 공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이니까 2b 프라임의 제곱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4가 나오죠? 그래서 짝수 공식이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잖아요. 그래서 약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얘를 갖다가 뭐라고 볼까요? 얘의 뭐다? 4분의 1로 나눈 거죠. 그래서 4분의 d라는 공식도 있다. 4분의 d는 뭐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뜻한다. 판별식은 뭐다?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뜻한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오늘 배우는 어떤 기본 핵심 개념이에요. 판별식. 이 판별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있다고 하자. 얘의 근은 어떤 근일까요? 자, 판별식 구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뭐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되죠? 그래서 양수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뜻이 돼버려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면요. 얘 있잖아요, 얘. 이 상수항이 음수가 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요. 자,
두군의 곱이 A분의 C죠. A분의 C가 두군의 곱이죠. 근데 두군의 곱이 음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두군의 곱이 음수인 상황이죠, 지금.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은 0보다 커나 같아요. 근데 AC가 뭐예요? AC가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냈으니까 얘가 양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양수가 돼버리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군의 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판별식은 양수가 되는 어떤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또 예를 들어서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1은 0. 판별식 4분의 D로 가볼까요? 예,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 나와요. 그러면 판별식 계산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그래서 마이너스 11 나와서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기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 1번에 1번 봐볼게요. 15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 있어요. 자, 얘의 근을 판별하래요. 판별식 4분의 D 공식 갑니다.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음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2번 봐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1 어우 복잡해라. 자, 4분의 D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b죠? 절반의 제곱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4 루트 2 플러스 1을 빼면 자 정리해 볼까요? 자 4, 2, 6이고요 4 루트 2 나오고요 빼기 4 루트 2 빼기 1 하니까 없어지고 5지요?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3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a, b는 실수란 말이 있고요. c가 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 c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커 나왔고 얘는 음수니까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봐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c는 0이에요. 자, 판별식 구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c잖아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정리해 보면 b제곱 플러스 4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c죠. 얘 0보다 크거 나왔고 0보다 크거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조건에서 BC, C는 네, 별다른 조건이 없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그럼 B-2C 완전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얘는 0보다 커 나갔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B가 EC랑 같으면 뭐예요?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될 것이고 0이 되니까. B가 EC랑 같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문자여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근을 직접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찾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근의 종류에 대해서. 자, 5번 봐볼게요. 5번. 보기 1번에 5번.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m x 플러스 m제곱은 0이에요. m이 실수예요. m은 실수. 자, 이 2차 방정의 판별식은요. 개수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이게 꼬여요. 좀 프로세스가 좀 꼬여버립니다. 판별식 구해볼까요? 절반의 제곱 3m 제곱이죠. 마이너스 4 a c죠. 그럼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m 제곱 돼버리네요.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예, 그러면 m이 0이면 뭐가 돼요? 서로 같은 두죠. 수가 됐어. 두 실근. 그 다음에 m이 0이 아니면요. 얘가 양수잖아요. 그 양수에다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판별식 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판별식이 양수다. 무슨 소리죠?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판별식의 음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8-1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기본 문제 8-1번 볼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말이 들어왔는데 x의 최고차항 계수가 뭐예요? 미지수예요. 이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전체를 푸는 과정에서 m 플러스 4는 0이 아니다란 말을 끼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이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한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구해볼까요? 자, 4분의 d 갑니다. 판별식 구해놓고 부호만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m 플러스 4 지요? 자,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고요. 2, 4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인수분해 되죠?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까요? 판별식 양수인 m의 범위는 어떻게 됐고 이게 양수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랑 4가 기준값이고 자 0보다 크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m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함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두 번째, 중근이죠. 중근은 간단하죠. 두 번째, 중근이 될 조건은 얘가 0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거나 4이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는 자, 이것이 뭐예요? 음수인 경우죠. 그러면 기준값 마이너스 2와 4 사이값 마이너스 2와 4 사이값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은 4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2차 방정식 풀 때 최고차 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 반드시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기본 문제 8-2번 넘어갑니다. 네, 8-2번은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1번부터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a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뭐죠? k에 관한 항등식이죠. 뭐 해야 된다? 중근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먼저 판별식부터 갑니다. 4분의 d 갈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되죠. 자, 정리해보면요. k제곱 없어졌어요. 그렇죠? a제곱 없어졌고요. 여기 마이너스 2ak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뭐여야 되냐면 0이어야 돼요. 얘가. 예, 무슨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K가 하는 항등식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K가 하는 항등식은 K 플러스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정리하고 얘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고 얘와 얘는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K의 개수는 마이너스 2A고 아닌 건 상수한 건 B-1이니까 A가 0이면 되고요. B가 뭐이면 돼요?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게임 끝난 겁니다. 이렇게. 예,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식 자체도 복잡해 보이고 항등식 개념 들어오면서 중급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예요. 떨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너무 자주 볼 테니까요. 자, 그 다음 2번 x제곱 p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q 플러스 4루트 2가 중근인데 유리수 pq래요. 왜 유리수 pq라고 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 나와야 되겠죠? 자, 얘는 짝수가 아니어서 그냥 D공식 p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럼 4q 마이너스 4, 4, 16 루트 2는 0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p제곱 플러스 8 플러스 4p 루트 2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16 루트 2는 0이에요. 자, 유리수이기 때문에 pq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찢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능령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 2가 없는 녀석들 다 모을게요. p제곱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q고요. 루트 2가 있는 녀석들 얘와 얘죠. 4p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p는 얼마여야 돼요? 4여야 돼요. p가 4잖아요. 4면 16 24 마이너스 4q는 0이죠. 4q는 0이죠. 그래서 q는 얼마가 돼요? 6, 4, 24, 6. 그래서 p는 4, q는 6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무리수의 상등정의죠. 무리식 또는 무리수의 어떤 상등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리식의 상등정의, 무리수의 상등정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흡사. 그렇죠? 여기선 식이잖아요, 식. 무슨 식? 항등식이잖아요. 이런 수체계들도 이런 항등식에 기반해서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 활용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배운 이유는 활용을 하면서 문제들을 좀 쉽게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기 1번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 부르는데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0꼴이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을 대해서 0이 되는 건 x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2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간단한 문제죠.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때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면 이제 미분 통해서 계산하면 이제 굉장히 빠르거든요. x만 미분을 통해서 계산해 볼까? 잠깐. 2x-2는 0이니까 x는 1 바로 나오고요. y 간에서 미분하면 2y 플러스 4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바로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선행한 친구들이나 또 2학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을 어떻게 푸냐?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요.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래 놓으면 x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을 갖는 거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y제곱 마이너스 잠깐 요게 4y였네요. 4y였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판별식이 뭐예요?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얘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하면서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뒤집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얘는 실수라고 그랬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한 번 더 하면 x값이 나오겠죠. 또는 y에다 마이너스 2를 넣고 계산을 해도 x는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문제인데 판별식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 얘가 더 복잡해지면. 자, 두 번째 완전제곱식이라고 우리한테 줬을 때요. 방정식은 아니지만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 여기다 는영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빠르게 판별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은 0이죠. 0 나와야 되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래서 k가 4이거나 마이너스 4이면 얘는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8을 플러스 2 곱하기 4죠. 4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찢어야 되죠.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는 가운데다 둘 거야. 그냥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그러면 4를 앞뒤로 찢으면 곱해서 4가 되는 두 수는 2 잠깐만요. 4, 2, 8이잖아요. 이거의 제곱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판별식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본 문제 8-3번 풀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8-3번에 1번 봐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실근을 가질 때의 실수 a의 값과 실근을 구하래요. 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 4분의 d 갈까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절반의 제곱 6a 제곱 마이너스 5a c 9a 제곱 마이너스 6 x가 여기 왜 있어? 식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한번. 자, 한번 정리할게요. 5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6a. 마이너스 6x니까 3. 이렇게 쓰면 되죠? x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9는 0이에요. 자,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4분의 d 갑니다. 자, 그러면 6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c. 자, 그러면 66에 36a 제곱 플러스 66에 36a 플러스 9 마이너스 59 45 a 제곱 마이너스 45는 얼마죠?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36a 마이너스 36 되나요?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로 묶고 9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어서 정리된 식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9가 붙었으니까 얘는 0보다 전체가 뭐가 돼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값은 a가 2밖에 없네요. a가 2로 중근을 갖는 수밖에 없죠. 판별식이 0이 될 테니까. 그쵸? 그 외에는 실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2를 넣고 계산을 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2느니까 24. 잠깐만요. 정리된 식에다 넣을게요. 정리된 식. 5x의 제곱. 자, 2늡니다. 12, 15. 15의 2배니까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2늡니다. 2, 4. 4, 5, 9, 45죠. 45는 0이죠. 그러면 5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9, 45는 0일 테니까 x는 얼마 나왔어요? 3이 나오죠. 3으로 중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근을 가지려면 a가 2여야 되고 그때의 실근은 3이다. 당연히 중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요번에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의 실근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요? 실근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야 되죠. 4분의 d 갑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니까 2a제곱 b제곱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a제곱
아유, 한번 계산해 줘야겠지 그냥. 예.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되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 전체식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될 수 있는 유일한 건 a랑 b랑 같아야 된다란 결론이 나왔어요. 그쵸? a랑 b랑 같아야 됩니다. 더불어 조건이 있어요. a랑 b랑 같는데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와 b가 같으니까 2a제곱 x제곱 플러스 2a 4a 되죠? 4a x 플러스 2는 0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2로 묶어내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은 0이니까 완전 제곱식 되네요. 얘도. 그쵸? 왜냐면 판별식 0이었잖아. 그러니까 중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a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근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는 같은데 0이면 안 되고 그때의 중근은 마이너스 a분의 1이 유일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8-4번. 네, 8-4번 봐볼게요.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y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각각 한 개일 때, 자, 실수 xy란 말을 했죠. 얘는 뭐예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미지수까지 들어와서 해결 불가능해요. 그쵸?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찾아보기로 해요. 2차 방정식. 그러면 xy 2차 방정식으로 쳐다보면 x가 실수라는 말은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실근이라는 소리가 된 것이고 y가 실수라는 말은 무슨 소리가 된 거예요? 개수가 실수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한테 실수 k를 물어봤기 때문에 실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k가 실수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복소수가 들어오면요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실수만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판별식이 는영이냐 아니냐만 판별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 정리합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2로 묶어볼까요? x의 개수를 y 플러스 k, 저 2k니까 그리고 x,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근 조건 4분의 d로 갑니다. y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2y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1y 마이너스 2호 10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식을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과 마이너스 y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2ky 나오죠. 2ky 나오죠. 그럼 2ky 여기도 있네요. 2ky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2y제곱만 남았고요. k제곱이고요. k제곱 안 보이죠? 그러니까 k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있고요. 이것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돼요. y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맞습니까? 근데 y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보면 y 플러스 잠깐만요. 이게 3y 제곱이었구나. 잠깐만 여기서 잘못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y 제곱이 아니라 2y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자, 그럼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요. 실수니까 1 들어갔고 여기는 플러스 9 마이너스 k예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xy가 각각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 는영이면 되잖아요. 는영이면 되죠. 그러면 원래 완전 제곱식으로 한 거 일단 하고 갈까? 1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k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x의 값이 하나라니까 중근 조건이니까 이게 는 0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도 는 0이려면 k 값이 얼마여야 돼요? k 제곱이구나 이게. 저 오늘 또 그러네. 자, 그럼 얘가 0이고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완전적으로 안 풀고 이제 뭘로 판별식으로 풀면 자, 여기서 오직 하나라니까 여기서 판별식은 는영 조건으로 가는 거죠. 는영 조건으로. 그리고 나서 y도 하나다라고 그러니까 얘도 y에 관한 2차 방정인데 얘도 판별식이 0 나와야 되죠. 자, 4분의 d 갑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은 0 되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어서 k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잘 읽으시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식을 통해서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는 단순히 연산만 하셨다라면 고등학교에서는 이 식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연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이 뜻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A, B, C가요. 2번 문제 볼게요. 삼각형의 세변이래요. 그리고 3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 x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이게 뭐예요? 완전 제곱이 된대. 완전 제곱.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삼각형이 되냐? 판별식 구하자. 4분의 d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3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이어야 되죠. 정리해 볼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고요. 2ab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ab요. 2bc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bc요. 마이너스 ca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얘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예요. 얘 변형식 뭐였죠?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0이래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a, b, c가 모두 같은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죠. 자, 뭐 여기다가 2 곱하고 2분의 1을 동시에 곱해서 1을 곱해서 식을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리된 걸 우리가 이미 곱셈 공식 인수분해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 2 곱하고요. 2분의 1 붙이고요. 이 안에다 2 곱해서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방정의 판별식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공부의 양보다 활용도나 쓸모가 참 높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그 판별식 단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